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처리하고요. ESNext라는 기능으로 사용할 거고, 자, 비구조화 할당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트럭처라고만 쓸게요. 그러면 자, 디스트럭처 HTML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파일 만들어 봐야겠죠. 파일 생성하시고, 자, 간단하게 내용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KO, KR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써야 되는 링크, CSS 안에 커먼 안에 이렇게 뭘 따라보고 안 되지? 그쵸? 커먼 안에 리셋 불러올 거고, 저는 common.css를 불러오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거 필요 없구나. JS 할 건데 굳이 이거 없어도 되는데 괜히 불러왔어요. 죄송합니다. 자, 랩 하나 해놓고 그냥 돌아갈 수 있는 환경만 해놓을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쓰던 거니까. 자, 그리고 스크립트. 자, JS 안에 src 안에 파일 이름은 여기 위에 써있는 파일 이름 그대로 디스트럭처라고 하는 파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위치는 여기 디스트라고 하는 곳 안에 src에다가 만들 예정이고요. src의 파일 이름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거예요. 그럼 이걸 돌아가게 만들려면은 패키지 제이슨과 바벨을 이용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기능을 통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일단은 이걸로 리프레시 하나 걸어서 해당하는 데이터 디스트 안에 들어있는 디스트럭처라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위치가 src 안에 src가 아니라 어디로? JS 안에 src로 가게끔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위치를 JS 안에 src로 들어가게끔 위치를 한 번 더 수정하겠습니다. 뭔가 아까 조금 어긋나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동으로 넘기게끔 체크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JS 안에 열어보시면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실제로 src라는 디렉토리 내부에 파일이 생성된 거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전 안되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위치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프로세스 파일 버튼 눌러보시면 돼요. 자, 이쪽은 원본이고요. 이쪽은 변환된 쪽입니다. 둘을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본에다가는 원 명칭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단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자, 비구조화 할당이라는 뜻으로 Destructuring Assignment라고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배열에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객체에서도 사용하는 기법입니다만, 자, 의 형태를 조금 뭔가 다시 재해석해서 해체해서 각각을 변수에 담아 사용하는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변수. 과거에는 변수 바라고 제가 사용했었지만 이제는 바는 쓸 일이 없을 거예요. 혹시나 제가 이랬으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바꾸라고 꼭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const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저는 그냥 프루츠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바나나, 애플, 그레이프, 뭐 키위, 자, 이러한 그냥 배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별거 없죠.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떠한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썼어요? 프루츠라고 하는 값에 0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죠? 언제? 뭐 const 썸머 생각하면은 뭐 생각난 과일 하면은 바나나, 프루츠. 또 뭐 할까요? 여튼 무언가 어떠한 이름이 생각난다, 변수를 담고 싶다 그러면 프루츠 2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심지어 어디서도 이렇게 썼냐면은 우리는 돔 사용할 때도 children 0번째 이렇게 그냥 썼었단 말이죠. 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고 이 아이를 다시 콘솔로 찍으면 썸머와 애플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확인하시면 거기에 따른 이 결과물들이 그대로 튀어나오겠죠. 뭐 브라우저에서 바로 띄워도 상관없긴 하겠지만 여기서 그냥 띄워도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냥 노드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되기는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자, 저는 이거를 실제로 써봐야 되니까 아래쪽에 라이브 서버로 값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값이 튀어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이름을 만든 값과 만약에 이 변수명이 뭔가 연계성이 있거나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죠. 매번 변수를 생성하고 매번 거기에 따라서 뭔가 처리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나온 기능 중에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let fruit name 뭐 이렇게 쓰고요. 이것은 fruit라고 쓸게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뒤에 있는 값을 여기 fruit name에 전달한 거죠. fruit name에 전달할 때도 해당하는 순서에 맞게끔 가져오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앞에를 배열로 바꿉니다. 그리고 바나나 뭐 아니면 BA, AP, GH, KW 써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let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const는 안 되나요? 하시면 const도 문제없이 일단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문제없다고 뜨네요. 값을 바꿀 일이 없다면 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쪽에서는 값을 바꾸거나 하는 용도로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저는 얘를 let이라고 쓰겠습니다. 뭐 그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그 데이터를 내가 쓰고자 하는 변수를 하나하나 지정을 해버리면
매번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지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 이거를 이제 비구조화 할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좀 편하지 않나요? 그럼 이거 4개면 4개 전부 다 써야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조금 줄이셔도 네, 됩니다. 알아서 그 개수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값을 여러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중간에 값을 비워놓든지 앞에를 뒤에를 빼놓고 하시든지 아니면 뭐 아예 하나만 놓고 끝내시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 형태가 모두 처리가 가능해서 값들을 많이 떼어놓고 진행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또 이 안에다가 함수 같은 거 설정해 놓고 불러올 때도 좀 더 컨트롤하기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배열만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배열뿐이 아니라 이 아이는 객체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const obj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객체라고 하는 데이터 안에다가 여러가지 뭐 몇 개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뮤직이라고 쓰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어떠한 노래라든가 기기 같은 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쓰면은 해당하는 괜찮은 마우스나 브랜드나 뭐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뭐 이렇게 쓰면은 아무거나 넣고 있는 거예요. 메카닉 이런 식으로 쓰시면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아이도 무언가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let 중괄호는 obj. 자, 현재로서는 당연히 에러가 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디지털링 비구조 할당에 들어간 이름이 비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뭘 한번 써볼까요? 자, 뮤직. 그러면 뮤직이라고 하는 아이는 첫 번째 거를 가리켜서 처리. 그 다음에 폰이라고 쓰면은 obj.폰. obj.폰은 없는데요. 그러면 못 가리킨다는 얘기 되겠죠. 앞에 있는 이 프로퍼티명을 그대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니 마우스라든가 키보드라든가 사용하시면 각각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데이터 값을 가져와서 담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아이가 바로 왼쪽의 형태라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 아이를 우리는 비구조화 할당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